안녕하십니까. 자, 형법 승진 대비 형법 모의고사 이번 시간에는 7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회 문제인데요. 역시 이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이제 역시 몇 가지를 좀 보시는데요. 주요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형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자, 내용들을 한번 보시는데요. 첫 번째부터 이제 봅시다. 그래서 캐나다인 갑이 캐나다국에서 한국인에게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다. 그래서 사문서가 있죠. 그래서 캐나다이고요. 캐나다인이고 캐나다국에서 자, 그러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사문서를 행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적용되느냐 했는데 그럼 우리 형법 5조가 있는데 5조는 뭐죠? 외국인의 국외범 해가지고 보호주의와 관련된 얘기인데 내, 외, 기, 통, 유, 문 인이 있었죠. 그래서 내란죄, 외환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 유가증권, 문장이 뭐다? 문서, 인장이죠. 근데 이제 문서는 무슨 문서입니까? 공문서잖아요. 그러니까 사문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없죠? 없죠. 그래서 2번에 1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보면은 대한민국 법인의 대표자인 프랑스인 갑이 자, 이 법인이 영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둔 자금을 영국에서 횡령을 했다. 그럼 영국 법률에 의해서 범죄가 구성이 된다. 그럼 이건 몇 조에 관한 얘기냐면 6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6조는 자, 어떻게 되죠? 외국인이 외국에서 자,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자, 5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저질렀고 그다음에 행위죄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용하는 건데 적용합니다. 그래서 판례 유명한 거죠. 그래서 알아주면 되겠죠.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일본인 갑과 한국인 을이 서울에서 만나 홍콩에서 마약을 하기로 매수하기로 공모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서울에서. 했죠. 자, 그러고 나서 범행을 시행했는데 실행지는 어디입니까? 홍콩에서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범죄지를 따지죠. 범죄지에는 공모지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죠. 다음 네 번째, 미국인 갑이 한국인 을로부터 청탁을 받고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서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행위지는 뭐예요?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속지주의. 그래서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은 속지주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는 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적용 범위 이런 것들에서 쭉 한번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적 적용 뭐다? 시간적 적용 범위, 장소적 적용 범위, 인적 적용 범위.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좀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이네요. 자, 인과관계는 어떤 거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정한 연관관계죠. 행위와 결과 사이 연관관계고 우리 판례는 뭘 취하고 있다? 상당 인과 관계소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봅시다. 운전자 갑이 과실로 열차 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그 자동차가 열차 좌측 모서리와 충돌하여 20여 미터쯤 열차 진행 방향을 끌려가면서 튕겨나갔고 A는 타고 가던 자전거에서 내려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충돌 사고로 뭐 했습니까?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었대요. 놀라 넘어져. 자, 그럼 이것도 뭐다? 우리 인과관계 인정해 줍니다. 왜냐? 상당 인과관계설인데 충분히 경험칙상 이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죠? 사고가 없으면 넘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 2번 갑이 승용차로 A를 가로막고 승차하게 한 후 자, A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그러면 뭐 있습니까? 감금을 한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감금을 했고 그 다음에 자,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해 시속 약 60 내지 70km로 속도로 진행을 하자 A가 이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 길바닥에 떨어져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결국엔 도망이죠. 도망. 피하려고. 그래서 감금해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뭘 했습니까? 사망을 했었죠. 그러면 감금치사 사이에 인과관계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그래서 기본 범죄를 피하려다가 중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결과적 가중범 성립하고 당연히 인과관계 인정합니다. 됐고요. 다음 3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측 범위 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3번 보시면은 한의사 갑이 A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환부인 목부에 봉침 시술을 하였는데 A가 시술 직후 쇼크 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설명 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반드시 시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갑의 설명 의무 위반과 A의 상해 사이에는 뭐가 됐다? 인과관계가 뭐가 돼요? 부정이 되죠. 그러니까 예측 범위 밖에서 벌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갑이 환자 A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전원을 뭐 했습니까? 지체했어요. 이송을 지체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A가 고혈압 환자이고 제왕절개 수술 후 대량 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의무 위반이 있죠. 즉 뭐가 있다? 과실이 있죠. 자, 그리고 과실로 인해서 뭘 했습니까? 사망을 했죠. 결과적으로 사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근데 사망을 했는데 중간에 여기에 전원받은 병원에서의 의료진의 조치가 미흡하여 1시간 10분 뭐지 있다 있어요. 전원받은 병원에 이제 약간의 과실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원받은 병원에 과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인과관계가 있느냐? 근데 주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사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자 일정 부분 과실이 개입돼도 인과관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결과적으로 판례는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합니다. 왜냐면 알려졌으면 이런 뭐다 뒤에 과실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들렸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6번 한번 볼까요? 자, 6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내가지고 있네요. 갑은 A를 골탕 먹일 생각으로 A의 집 창문을 향해 돌을 던져서 깨트렸다. 그러니까 골탕 먹일 생각. 근데 어쨌든 창문 깼죠. 그러니까 손괴를 한 거죠. 손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보니까 마침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위험한 상태였던 A는 갑이 창문을 깨트린 바람에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구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우연방위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우연방위를 논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죠. 위법성이 이제 조각되기 위한 요건이 있는데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하죠. 객관적 정당화 상황과 그다음에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연방위라는 것은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있어요. 하지만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연방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게 통설이긴 한데 꼭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객관적 정당화 사항만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견해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 그럼 뭐예요? 정당방위죠. 정당방위가 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불가벌. 그래서 자, 불가벌이다. 즉 정당방위가 되는 거죠. 인정해 준 거예요. 우연방위를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됐고, 두 번째, 고의범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은 구성요건 해당 행위의 결과반 가치와 행위반 가치가 모두 상쇄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했는데 위법성 조에서 뭐다?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라는 거죠.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개 다 있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니까 뭐다? 결과반 가치와 행위반 가치. 그러니까 뭐냐면 자, 뭐다?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결과반 가치를 없애요. 그 다음에 자, 주관적 정당화 요소에 따라서 행위반 가치를 없애요. 그래서 모두가 상쇄돼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3번. 행위반 가치는 인정되나 객관적 정당화 상황의 존재로 인해 결과반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 뭐다? 갑에게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작용하자는 견해에 의한 경우 갑의 행위는 불가벌이다 해가지고 있는데 불가벌이 아니고 뭐가 되는 겁니까? 손괴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손괴죄인데 미수처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손괴의 미수죠. 근데 돌을 던졌기 때문에 쭉 해가지고 돌을 던지니까 특수 재물 손괴.
근데 뭐 특수보다는 그냥 손괴 미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가벌이 아니에요. 불가벌이 아니라 손괴 미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이상 결과반 가치가 인정되므로 갑에게 재물손괴죄 기수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 그럼 뭐냐면 이건 이론론이죠. 결과 뭐다? 행위반 가치론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대해서는 객관적 정당화 사항이 존재함에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한다. 그러면 피고인 입장에서 좀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연방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뭐다? 위법성을 조각하게 한 사유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뭐 이론과 관련된 얘기들 좀 보시는 게 의미가 있겠네요. 자, 10번 다음 사례네요. 쭉 해가지고 있는데 읽어보시면 술 먹고 심신미약 상태로 앞에까지 갔다. 그럼 이거 뭐예요? 원자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내용들을 보는데 자, 갑과 을이 A를 살해하였다면 갑과 을의 행위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10조 2항에 따라 심신미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 뭐다? 우리 10조 3항에서 자, 이런 사람들은 자, 뭐다? 10조 1항과 2항을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안 돼요. 10조 3항. 그래서 이걸 원자행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벌은 합니다. 무조건 처벌해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처벌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왜 처벌하는 거지? 그래서 바로 가벌성의 근거, 그 다음에 실행의 착수 시기가 좀 논점이 되는 건데요. 자, 봅시다.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를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에 뭐다? 예외로 파악하는 견해. 이걸 이제 뭐다? 예외 모델이라고 해서 불가분적 관련성설이라고 하죠. 그럼 따르면 갑과 을이 A의 집 앞까지 갔다가 후회하여 다시 돌아온 경우에 돌아왔습니다. 그럼 실행의 착수는 없죠. 왜냐면 자, 예외로 가면은 뭐죠? 실행행위 시에 실행착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행착수가 없죠. 근데 불가벌이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예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 예비는 돼요. 그래서 일단 2번도 틀렸다라는 거고요. 자, 3번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를 간접 정범과 유사한 구조로 보고 뭐 쭉 해가지고 이거는 뭐다? 구성요건 모델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예외 모델. 그다음에 이거 뭐다? 구성요건 모델. 그래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를 간접 정범과 유사한 구조로 보고 원인 행위로부터 실행 행위로 보아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 행위에 있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갑과 을이 A의 집 앞까지 갔다가 후회하여 다시 돌아온 경우에 살인죄 예비 의무가 아니라 이럴 때는 자, 뭡니까? 술을 먹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는 거죠. 근데 술을 먹고 그냥 왔으니까 뭐가 돼요? 살인 미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 2, 3번 다 틀렸고요. 4번이 맞는 얘기겠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실행의 착수 시기를 심신장애 상태에서 실행행위로 파악하는 견해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가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실행의 착수이므로 그럼 뭐가 된다? 자, 뭐다? 갑과 을이 A의 집 앞까지 왔다가 후회하여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심신장에서 실행행위로 파악하는 게 실행의 착수 시기를 실행행위로 파악하는 견해면 당연히 안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실행의 착수 인정하지 않는다. 원론적인 표현으로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0번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방조범에 관한 이야기네요. 자, 옳은 거 돼가지고 있죠. 자, 첫 번째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 준비나 범행 사실을 알고 그 실행의 행위를 가능, 촉진, 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 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바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방조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론적인 표현으로서 맞는 얘기예요. 답은 끝났지만 자, 뒤에 걸 좀 잘 봐야 되겠죠. 자, 2번이 사실 중요합니다. 뭐 전통적으로는 뭐가 됐죠? 3번도 중요하긴 한데요. 2번이 최근 판례예요. 그래서 보시면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지만 심리적, 무형적 방조도 가능하므로 저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않다 했는데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라고
물론 예전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냥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알아주시고요. 다음 3번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그러면 이건 뭐죠? 예비의 방조예요. 예비의 방조가 있는데, 예비의 방조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방조가 됩니다. 그래서 성립합니다. 3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고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죠? 이중의 고의죠. 그래서 자, 방조의 고의 플러스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교사범이든 방조범이든 고의는 몇 개가 필요하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14번 내용들 한번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별거 없고, 그다음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형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네요. 형벌. 자, 보시는데, 자, 일단 의무적 감경 사유가 존재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서 감경을 어쨌든 했어요. 감경을 하는데 감경도 법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감경했을 때 어떻게 감경이 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의무적 감경이다. 그럼 감경할지 말지는 법원의 재량이긴 하지만 감경하기로 결정했으면 그 원칙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어떻게 한다?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다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상한도 반땅, 하한도 반땅 이렇게 하는 거죠. 맞는 예의가 되겠습니다. 됐고, 두 번째 가보시면 특수상해죄를 상습으로 범한 자에 대해서는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2분의 1까지 가중하는데 2분의 1 어떻게 가중한다? 단기와 장기를 모두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거예요. 단기, 장기 모두 가중합니다. 그래서 맞는 예의가 되겠고요. 다음에 3번. 형법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동시적 경합범이네요. 각 죄에 대해서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외의 자, 같은 종류입니다. 같은 종류는 이제 가중주의라고 해서 중한죄에다 곱하기 2분의 1 하는 거죠. 그리고 과료는 병과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과료와 과료는 병과가 됩니다.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네 번째 가보시면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당해법조가 정하고 있는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서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누범 가중이 되느냐? 근데 누범은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야 돼요. 근데 저질렀다라는 말은 선고형을 말합니다. 선고형인데 선고형이 벌금형을 선택했으면 누범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형의 금고형 이상이라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법원이 금고형 이상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시면은 자, 이제 제3범죄 조항문과 27번 보겠습니다. 자,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돼 가지고 있네요. 첫 번째. 그럼 일단 절도죄라고 하게 되면 절도죄는 자,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이 절도죄가 되는 거죠. 객체는. 그래서 이것을 뭐 하는 겁니까? 절취하는 거죠. 절취는 이제 의사에 반해서 취거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먼저 만약에 점유가 자기 점유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자기 점유니까 절도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산지기에게는 점유가 있느냐? 그랬더니 산지기는 점유 보조자에 불과하고 특별한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유가 없습니다. 자기 점유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산지기로서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라고 하여도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가 이러한 물건 등을 반출하여 가는 행위는 절도가 되는 거죠. 왜냐? 점유가 없으니까 남의 거예요. 남의 거니까 절도가 되는 겁니다. 됐고, 두 번째 가보시면은
자, 보다 임차인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에 전원을 켜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로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기에 대한 절도죄가 되느냐? 안 되죠. 이거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를 쓰다가 쓴 거니까 냉장고 누구 겁니까? 내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절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거니까 일단 이게 맞고 이거 절도 안 되죠. 그다음 3번. 타인의 토지상에 권한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자,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권한 없으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고요. 그다음에 권한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식재한 자에게 있다. 여기까지는 맞죠? 타인이 권한 없이 자신의 토지에 식재한 감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감나무에서 토지 소유자가 감을 수확했습니다. 그럼 누구 거예요? 자기 거죠. 그죠? 절도 안 되죠. 당연한 얘기죠. 됐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한번 보시면요. 피고인이 절도의 습벽으로 자동차 등 불법 사용의 범행을 하였으나 검사가 자동차 등 불법 사용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만 상습절도 등의 죄로 기소하였다면 자, 자동차 등 불법 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 죄의 위법성 평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니 상당하다 있는데 자, 우리가 단순절도에는 단순절도, 야간주거 침입절도, 그다음에 특수절도, 그다음에 절도 미수, 그다음에 자동차 등 불법 사용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뭐가 됐죠? 자동차 등 불법 사용에 있죠. 범행도 역시 여기서 위법성 평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뭐죠? 여러 가지 만약에 특수절도하고 자동차 불법 사용이 상습으로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특수절도로 가는 거예요. 상습 특수절도죄가 되는 거지 자동차 불법 사용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미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취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0번 보시면은 다음 중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이런 것들 쭉 나오네요. 봅시다. 그래서 배임죄가 안 되는 거 쭉 해서 성립하지 않는 거네요. 자, 그럼 봅시다. 일단 배임죄라는 건 뭐예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자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규정을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 대출을 했는데 문제는 대출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대요. 그러면 손해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배임죄가 안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자기 소유의 동산입니다. 이걸로 끝났어요. 자기 소유의 동산은 점유자가 그 소유자입니다. 이거 누구한테 어떻게 할지 누구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죠. 그럼 뭐다? 자기 사무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배임죄가 안 됩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 세 번째,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지정 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했지만 시장 거래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손해는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통념에 따라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손해가 없어요. 배임죄 안 됩니다. 됐고, 다음 네 번째, 자, 먼저 피고인의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대지와 건물을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 넣기를 해 주었는데 피해자가 약정 기일까지 차용한 금전을 이행하지 못하자 약정 기행까지 못하자 피고인이 담보권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럼 담보권 실행하는 건 누구 사무다? 채권자의 사무입니다. 자기 사무예요. 그러니 영가로 처분했다? 상관없어요. 배임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배임죄가 안 되는 것들이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뭐다?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번 얘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3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방어와 뭐가 있다? 실화의제가 있네요. 방어와 실화의제가 있는데, 자, 처음부터 봅시다. 자, 방어 현주 일단 우리가 방화, 그 다음에 내란, 외환 이런 것들은요, 자, 예비 음모를 한 다음에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에 자수하면 필요적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쭉 해가지고 이르기 전 자수를 했죠. 그럼 이럴 때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필요적 감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란에도 있고 외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다음 2번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는 뭐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죠. 그러니까 과실도 되고 고의도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불을 놓아 무주물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뭘로 보죠? 자기 소유로 보는 거죠.
준하는 거로 보니 유리하니까. 그래서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귀거치 침실에서 폐가 있죠.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면 뭐가 된다? 물건입니다. 물건. 벽을 일부 굴렸다. 그러면 일반 물건 방화죄가 되는데 문제는 뭐가 됐습니까? 자, 일단 요거는 일반 물건에서 일부를 그을리게 했다라는 건 미수인데 문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수만 처벌하는 거예요. 일반 물건 방화죄는. 그러니까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처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죠. 4번 정도 눈여겨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5번 가보겠습니다. 자, 뇌물죄가 있네요. 뇌물죄를 보시면 자,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뇌물죄에서 뇌물이라는 것은 직무 관련성, 그다음 부정한 대가, 이익이어야 되죠. 그래서 세 가지를 묶어보는데, 그래서 이익은 모든 이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면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해당한다. 그래서 이익은 재산적, 비재산적 이익 불문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자, 그럼 어떻게 된다? 투기적 사업의 기회에 참여하면 뭐가 된다? 일단 뭡니까? 자, 기수가 되느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쭉 해서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죠. 종료됐느냐?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니까 종료가 됐다. 그때가 이제 뭐가 된다? 범죄가 기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위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1년의 뇌물수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 뇌물수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하다. 그럼 뭐가 된다? 포괄일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뭐다?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위 아래 일정 기간 반복, 그 다음에 쭉 해서 피해법익 동일. 그러면 뭐다? 이렇게 하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면 자,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자, 뭐다? 현상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용 결격자라는 사실이 사후적으로 밝혀져 임용 행위가 뭐다? 무효가 된 경우라도 자,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사상이 있다. 그럼 여기까지 공무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뇌물을 받으면 뭐다? 수뢰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고죄 가지고 있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 있는데 첫 번째 가보시면 성폭행 등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실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 내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했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 허위라고 단정하면 됩니까? 이러면 안 되죠. 왜냐? 적극적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법원에서 성폭행 인정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허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다음 2번 자, 같이 연결하는 거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했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변명이죠. 쉽게 배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꼭 해가지고 고려 이런 거 안 따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고요. 다음 세 번째를 가보시면 자, 세 번째는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무고죄라는 것은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징계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형사처벌에 위험성이 있으면 되거든요. 위험성. 근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 신고했습니다. 그럼 바로 무고죄냐? 아닙니다. 그래서 자, 뭐죠?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한 경과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험성 있습니까? 처벌의 위험성 있나요? 1도 없죠? 명백하잖아요. 처벌할 수 없는 게 명백합니다. 그러면 당해 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느냐? 없습니다. 그냥 없으니까 무고죄가 안 되는 거죠. 위험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3번 일단 틀렸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자, 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자, 뭐다?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당연히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되겠죠? 소극적 증명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9번 뭐에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39번도 별건 없네요. 단순 문제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요. 그다음에 40번도 복잡하긴 한데 뭐 별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문제를 내기는 좀 힘들고 한 거니까 가볍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까지 이제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죠? 7회에 관한 이제 모의고사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문제가 약간 어려운 것도 있고 있어요. 근데 우리 경찰 승진 시험을 보면 특별히 뭐 이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많이 나왔던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걸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형법, 자, 경찰 승진 형법 모의고사 있죠? 강의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